박혜경 레인 듣고 왔습니다. 박혜경 레인. 자, 맹자 지난번에 양해왕 상하고 이제 하 읽었죠, 그죠? 이번에는 그 다음 편입니다. 양생주고요. 네, 동조씨 안녕하세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 반영되는 겁니다. 이번 공손추 상하고 아마 하를 읽을 것 같습니다. 양양보다 아마 이게 좀 더 짧지 싶어요. 자, 양양편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백성들과 이것저것 잘 나눌 수 있느냐, 뭐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공손추에서도 이제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읽어보죠. 자, 맹자의 제자인 공손추가 물었다. 공손추, 사람 이름입니다. 공손추. 선생께서 제 나라의 요직에 오르신다면 관중과 안자의 공적을 다시 한번 실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중하고 안자는 이제 관요하고 그 다음에 안영을 의미하는데, 둘 다 제 나라를 다스렸던 이제 명제상입니다. 명제상. 가끔 나오죠. 관중과 악이 뭐 그러면서 나오죠. 가끔. 관중은. 자, 맹자가 대답했다. 그대는 영락 없는 제 나라 사람이구나. 오직 관중과 안자만을 알 뿐이니, 예전에 어떤 사람이 증서에게, 증서라는 거는 증삼의 아들이랍니다. 증자 있죠, 그죠? 증자의 아들이랍니다. 증서에게 그대와 자로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합니까? 라고 묻자, 자로는 이제 공자의 제자죠. 증서는 불안한 기색을 띠면서 그분은 우리 선친께서 경외하신 분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또 그렇다면 그대와 관중은 누가 더 어집니까? 라고 묻자, 증서는 얼굴을 붉히고 불쾌해하며 그대는 어떻게 나를 관중에 비교합니까? 관중은 저렇듯 전적으로 임금의 신임을 얻었고 저렇듯 오랫동안 국정을 맡았지만 공적은 저렇듯 없었습니다. 그땐 어떻게 나를 관중과 비교합니까? 라고 했다. 관중은요, 관중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이 관중하고 포수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고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관포지교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춘추 시대의 첫 번째 패자인 제나라 환궁을 패자의 지위에 오르게 한 사람으로서도 많이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관중은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오죠. 요거는 관중하고 맹자의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중은, 그러니까 맹자는 왕의 도로서 정치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관중은 힘으로써 국제 질서를 평정하는 것을 최선의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 차이 때문에 요가 특히 이제 맹자 입장에서는 관중을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업적을 세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보잘것없지 않죠. 자, 이어서 맹자가 말했다. 관중은 증서조차도 비교되길 원치 않은 인물인데 그대는 내가 관중이 한 일을 따라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공손추가 물었다. 관중 덕분에 제나라 환궁은 패자가 될 수 있었고 안자 덕분에 제나라 경궁은 세상의 이름을 드날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관중과 안자가 따라할 만하기에 부족합니까? 사실 제나라 경궁은요, 안자 덕분에 망신당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맹자가 대답했다. 제나라와 같이 큰 나라를 가지고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공손추가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문왕은 훌륭한 덕을 100년 동안이나 오래 사시면서 널리 베푸셨지만 그 덕으로 천하를 충분히 교화시키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왕과 주공이 그 뜻을 이어받아 힘써 실천한 후에야 천하를 크게 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은 쉬운 양 말씀하신다면 문왕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까? 자, 맹자가 말했다. 어떻게 문왕 같은 분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당시 상황을 보면
탕왕부터 20대 임금인 무정에 이르기까지, 요거는 은나라 이야기입니다. 무정에 이르기까지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 6, 7명이 있어 어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의 마음이 은나라로 돌아간 지가 오래되었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무정이 제후들의 조공을 받고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에 놓고 움직이는 것 같이 쉬웠다. 주왕은, 요거는 이제 은나라의 주왕을 의미하죠. 마지막 왕이죠. 무정과의 시간적 거리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오랜 가문과 좋은 습속과 선대가 남긴 기품과 어진 정사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또 미자와 미중, 왕자, 비관과 기자, 그리고 교격과 같은 이들이 있었는데 모두 어진 이들이었다. 그들이 서로 주왕을 도왔던 까닭에 포악한 정치를 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천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당시에 한 치의 땅도 주왕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한 사람의 백성도 주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었던 반면 문왕은 사방 각 백리의 땅만을 가지고 왕도 정치의 위협을 세우려 했으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의 논점은요, 지금 좀 말이 좀 늘어지고 길어서 그런데, 관중하고 안자 같은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면 관중하고 안자 같은 사람이 이제 제나라 같은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룬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면 제나라보다 그 사람들보다 이제 영토를 넓히거나 하지 못한, 그런 업적을 세우지 못한 주나라 무왕이나 아니면 주공이나 문왕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말이냐라고 이제 공손추가 묻는 거예요. 근데 맹자가 여기서 적당히 둘러대면서 이제 문왕이 그때 천하를 통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대변해주고 있죠. 사실 맹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어쨌건 말싸움에서는 이겨야죠. 말싸움에서는 이겨야 선생으로서의 위험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말싸움에서 이겨야 조교로서의 위험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제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출중한 지혜를 갖는 것보다 유리한 기회를 잡는 것이 낫고, 좋은 농기구를 갖는 것보다 적절한 농사철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왕도 정치를 행하기 쉬운 때이다. 하나라와 은나라, 주나라는 가장 번성한 때에도 땅이 사방각 천리를 넘지 못했지만, 좀 기네요. 제나라는 그만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또 제나라에는 현재 수도에서 사방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지 다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러니 땅을 더 넓힐 필요도 없고 백성을 더 모을 필요도 없다. 이제 단지 어진 정치를 베풀고 왕도 정치를 실행하게만 한다면 누구도 제나라 군주가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진 왕이 나타나 어진 정치를 펴지 않은 적이 요즘처럼 오래된 적이 없었고, 백성들이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는 것이 요즘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 줄인 사람은 굶주린 사람은 먹는 음식에 까탈스럽지 않고, 목마른 사람은 마실 물에 까탈스럽지 않다. 어진 정치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진 정치를 갈구함에 까탈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막 군대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막 먹고 그런 것보다 지금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만한 정치다. 그게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왕의 도로서 하는 정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자께서도 말씀하셨기를, 공선생께서도 말씀하셨기를, 덕이 흘러 퍼져나가는 것은 파발마가 명령을 전달하는 것보다 빠르다라고 했다. 지금 이러한 때에 제나라와 같은 만승의 경제력을 지닌 큰 나라가, 만승이라는 것은 술에 만드라는 의미인데요, 엄청 큰 나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어진 정치를 행하면 백성들은 마치 거꾸로 매달렸다가 풀려난 것처럼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은 옛날 사람의 절반만 해도 그 효과는 틀림없이 갑절이나 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이다. 어진 정치해라, 그런 말입니다. 2장쯤 되는데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를 어질게 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환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공순추 문왈 부자 부자 당 뭐야 로야 로어제 관중 안자 지공 가 복 허호 이게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맹차왈 자성제인야 자라는 거는 당신이라는 의미고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렇게 원문이 있대요. 원문은 나중에 한번 관심 있는 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어진 정치를 하게 되면 어쩌면 백성들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옛날 사람의 절반만을 일을 해도 그 효과는 틀림없이 갑절이 날 것이라는 거는 요즘에 하도 이건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같은 건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하도 어진 정치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조금만 무난까지 아니더라도 주나라 무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어질게 정치하더라도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어진왕이다 그렇게 칭찬해 줄 만한 세상이다라는 거죠. 문왕의 반만 해도 문왕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자본가라고 삐뚤어지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은 책 꼭지점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자, 공손추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제나라 제상의 직책을 맡아서 선생의 뜻을 펼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작게는 폐업을 이루게 될 것이고 크게는 왕업을 이루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위에 있으면 선생께서는 마음이 동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네가 대통령이 되면 네 삿된 마음이 일어나겠느냐 안 일어나겠냐라고 묻는 거죠.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40이 되고부터 마음의 동요가 없어졌다. 요 부분 원문이요. 또 엄청 기네. 왜 이렇게 길지 이거? 맹자왈 불, 40 부동심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부록이라고 했죠, 그죠? 부록. 혹시 난 여기다가 이제 부록이라고 적혔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부동심이라 되어 있네.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논어에 그 뭐예요? 그 뭐지? 그 나이 얘기하는 그 표현들이 있는데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40 보고 부록이라 그러고 50 보고 지천명 그러고 그다음 뭐죠? 이순 그러나 모르겠다. 마지막에는 이제 종심소욕 부류구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부터 마음의 동요가 없어졌다는 거는 자기가 열심히 논어를 보고 공부했다는 거를 공손주한테 어필하는 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15살 보고 지우학이라 그러죠. 지우학, 학문의 뜻 둔다 그래가지고 그게 기억이 안 났어. 자, 공손추가 말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맹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맹분이라는 건 옛날에 사람 이름인데요. 뭐 엄청 용맹했던 사람이에요. 뭐 그렇다 하네요. 자, 맹자가 대답했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고자 같은 사람도, 고자라는 건 여기서 이제 심형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상가 고자의 의미입니다. 사상가 고자. 나중에 고자 얘기 나올 겁니다. 자, 고자 같은 사람도 나보다 더 일찍이 마음의 동요가 없게 되었다. 고자고 나중에 싸우게 되긴 했지만은 적어도 고자도 인정해줄 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네. 자, 공손추가 물었다. 30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30은 제 나이인데 백수라고 하죠. 백수. 아야, 1입이 130이에요. 백수가 더 낫지 않을까? 자, 공손추가 물었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게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있다. 북궁유는 용기를 기르고 마음을 동요하지 않게 되었는데 하는 데 있어서 칼에 찔려도 살갗조차 움찔하지 않고 눈이 찔려도 부릅뜨고 쳐다보았다. 요거는 정상이 아니네요. 털끝만큼이라도 남에게서 모욕을 당하면 저작거리나 조정해서 무사람이 보는 가운데
매를 맞는 것 같이 생각했다. 누더기를 걸친 천한 사람은 물론 만승의 부유함을 지닌 군주에게서조차도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않았다. 만승의 부를 지닌 군주를 찔러 죽이는 것을 누더기를 걸친 천한 사람은 찔러 죽이는 것 같이 생각했다. 제후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보복하였다. 맹시사는 용기를 기르고 마음을 동요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군도 이길 것처럼 상대한다. 만약 적군의 역량을 가늠해 본 후에 전진하고 승패를 가늠해 본 후에 진격한다면 이는 적군의 대병력을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다. 난들 어떻게 전쟁에서 매번 이길 수만 있겠느냐. 단지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했다. 세양씨 안녕하세요. 그 한자가 다르잖아요. 백수. 자, 맹시사는 증자와 비슷하고 북궁유는 자하와 비슷하다. 증자하고 자하는 둘 다 공자의 제자들입니다. 두 사람의 용기 중 어느 것이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맹시사는 간략한 요령을 지켰다. 조금 북궁유는 지금 맥락을 보면 북궁유라는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제1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맹시사는 어쨌거나 그 앞뒤 상황을 보지 않고 항상 이길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다라고 하는데 좀 다르죠, 종류가. 그죠? 근데 북궁효는 이제 그 맹자가 보기에는 원칙이 없는 거고, 맹시사는 일단 하나의 뭔가 원칙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시사는 간략한 요령을 지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옛날에 증자가 제자인 자양에게 그대는 용기를 좋아하느냐? 나는 용기에 대해 선생께 들은 적이 있다. 선생이라는 것은 공선생을 의미하죠. 자, 스스로를 돌이켜보아서 옳지 않다면 누더기를 걸친 비천한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스스로 돌아보아서 옳다면 천군 만마가 쳐들어와도 나아가 용감하게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맹시사가 용기를 기름에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기를 지닌 것은 증자가 간략한 요령을 지닌 것만 못하다. 맹시사의 원칙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그죠? 증자의 원칙은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옳은 일을 했느냐 옳지 않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당당함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어쨌건 맹시사보다는 증자의 그런 원칙이 좀 더 낫겠더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느냐. 예를 들면 내가 창밖에다 쓰레기를 버렸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걸 내가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웠던 도덕책에 나오는 것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있느냐 라는 거죠. 반성하는 겁니다. 반성.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반성하는 겁니다. 반성. 그 나쁜 짓 해놓고 나쁜 짓 많이 해놓고 이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새끼들도 많잖아요. 그런 새끼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공손추가 물었다. 선생님의 부동심과 고자의 부동심에 대해 여쭤보려 하는데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부동심이라는 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혹하지 않는 거 라는 얘기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자, 맹자가 대답했다. 가추소년님 반성하세요. 제 방송에서만 하지 마시고 오늘 7시에 직원들 퇴근시킨 거에 대해서도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일 출근하시면 이제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1시간이나 늦게 퇴근시켰다. 자, 맹자가 대답했다. 고자가 말하길 남의 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서 편안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기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 기라는 거는 손오공이 기 모은다 할 때 그 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편안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기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옳지만, 남의 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고민하지 말라는 말은 옳지가 않다. 의지는 기를 통솔하는 것이고 기는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의지가 먼저 있고 기는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의지를 굳게 지니며 기를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막 기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기 뭐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 조선 성리학에서 나오는 사칠 논쟁 있죠. 사단 칠전 논쟁,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왜 씨발 그런 걸 가지고 싸우냐?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아무튼 근데 맥락상 볼 때 요 말은 어쨌건 본인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의 도덕적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고자의 경우에는 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좀, 그니까 그 원칙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맹자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공손추가 물었다. 선생께서 의지가 먼저 있고 기는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시고서 또 의지를 굳게 지니며 기를 함부로 움직여서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맹자가 대답했다. 일반적으로는 의지가 전일하게 되면 기를 움직이지만 간혹 기가 전일하게 되어 의지를 움직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 엎어지거나 달리는 것은 기의 작용이지만 도리어 그것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지라는 거는요, 의지 뜻지자를 쓰는데 그거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이걸 보고 토대로 얘기할 때 기라는 거는 이제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 실체화돼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 실제적인 작용을 의미하는 말 같네요. 나중에 성리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맥락상 이해가 되면은 이해하시고요. 맥락상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정치입니다. 자, 공손추가 물었다. 선생께서는 어떤 점에서 뛰어나십니까? 맹자가 말했다. 나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하고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자, 호연지기,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공손추가 물었다. 호연지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말하기 어렵다. 그 기의 됨됨이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데 울고듬으로써 기르고 해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게 된다. 그 기의 됨됨이는 의와 도를 짝으로 삼기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위축되고 만다. 그것은 의가 쌓여서 생겨나는 것이지 우연히 한번 나의 어떤 행위가 의에 부합되었다고 해서 호연지기를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하면서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데가 있다면 이 호연지기는 위축되고 만다. 내가 고자는 아직 의에 대해서 오를 의자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것은 그가 의를 외지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도 좀 말이 어려운데요. 지금 보면은 양양 쪽에서는 일관적으로 계속 정치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공손추에서 지금 갑자기 막 이익이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해는 되네요.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호연직이라는 거는 맥락상 해석을 해볼 때 원칙입니다. 원칙. 도덕적 원칙이든 뭐 정치적 원칙이든 어쨌건 뭔가 원칙입니다. 원칙.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번 길을 걷는데 그 100번 길을 걸어가는 것 중에 57번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고 나머지 이제 43번은 쓰레기를 버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호연지기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호연지기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원칙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연찮게 나는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뭔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냥 이제 그걸 들고 갔어요. 그러면은 그게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호연지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뜻이라는 것은 뜻과 그 다음 울음, 원칙, 도덕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그것들은 전부 다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과 의지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라는 게 맹자의 주장인 거고,
지금 고자에 대해서 이제 맹자가 비판하는 바는, 고자는 그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예를 들면 사람, 뭐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합의 같은 거 있잖아요. 합의. 예를 들면 사람들의 합의, 뭐 사회계약서 아니면 법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합의로서 그런 규칙들이 정해지는 것이다라고 아마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맹자하고 고자가 입장 차이가 있고, 맹자가 이제 고자의 입장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그, 뭐예요,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죠? 그죠? 철학이란 이렇게 원래 쉬운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반드시 의를 실천하는 일을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서 잊어서도 안 되지만 억지로 조장해서도 안 된다. 다음에 송나라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송나라 사람 중에 곡식에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싹을 뽑아 올려준 자가 있었다. 싹이 안 오르니까 싹을 이제 끌어올려줬다고 이제 땅에서 뽑아버린 거네. 그가 필요한 기색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오늘은 참 힘들었다. 내가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했다. 그의 아들이 달려가 보니 싹은 이미 시들어 버렸다. 천하에서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조장하지 않는 사람이 적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 무익하다고 해서 내팽개치는 것은 김매지 않는 것과 같고, 호연지기를 억지로 조장하는 것은 싹을 뽑아 올려주는 것과 같다. 조장하면 무익할 뿐 아니라 또 해를 끼치게 된다.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요. 옳은 마음이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억지로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법이나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지켜라, 지켜 이 씹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싹을 자라게 한다고 싹을 뽑아 가지고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 버리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건 의미 없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공순추가 물었다. 남의 말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편파적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것에 의해 가려져 있음을 안다. 도를 지나친 말을 들으면, 이거는 한자가 근데 음사네요. 음사, 음란한 말인데. 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에 빠져 있음을 안다. 사악한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도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안다. 새누리당 그건가? 새누리당 대국민 담화 그런 거. 자, 둘러대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궁지에 빠져 있음을 안다. 이 네 가지의 말들은 마음에서 생겨서 정치에 해를 끼치게 되며, 정치를 하는 속에 횡행하면 국가의 대사를 망치게 된다. 성인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틀림없이 내 말을 따르실 것이다. 공손추가 말했다. 공자의 제자들 중 제야와 자공은 말을 잘했고, 전부 다 사람 이름입니다. 제야, 자공. 여무와 민자 그리고 안여는 덕행을 말하기를 잘했습니다. 공 선생께서는 두 가지를 다 갖추었으면서도 나는 말하는 데는 재능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데다가 호연지기를 잘 기르셔서 덕행에도 뛰어나시니 이미 성인이십니다. 라고 공손추가 아첨을 하네요. 자, 맹자가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자공이 공선생께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라고 하자, 공선생께서는 성인의 경지는 내가 넘볼 수 없으며 나는 단지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지 않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자 자공이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이고 가르치기를 게을리지 않는 것이 어짐입니다. 어질 것도 지혜로우시니 선생은 이미 성인이십니다 라고 했다. 성인의 경지는 공선생께서도 자처하지 않으셨던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고자는 무선무악설입니다. 이게 그 잘 못 배워서 그러는 사람들이 무선무악설, 성무선무악설 이렇게 됩니다. 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공손추가 물었다. 자, 그래서 누구예요? 맹자 보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도 나와 있죠, 그죠? 추국 아성공, 성인의 버금가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어쨌든 성인이라 그러진 않습니다, 절대로. 자, 공손추가 물었다.
제가 예전에 듣기를 자하와 자유 그리고 자장은 모두 성인의 한 요소씩만을 지니고 있었고 여무와 민자 그리고 안여는 성인의 전체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었으나 그 정도가 미미했다고 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이 절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아첨 적당히 해라 라는 말이죠. 네, 고자하고 맹자 얘기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어느 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자, 공손추가 다시 물었다. 백의와 이유는 어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백의는요, 백의 숙제 아시죠, 그죠? 그 사기 열전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아저씨들인데 주나라가 싫어가지고 주나라 그러니까 반역 은나라를 무너뜨린 주나라가 반역자 새끼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수양산 들어가서 이제 굶어 죽었다는 그 아저씨들이 백의하고 숙제고, 이유는 은나라가 한나라를 갈아엎을 때 그때 은나라의 탕왕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자, 맹자가 대답했다. 처세의 방법이 달랐다. 백의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으며 세상이 평화로우면 벼슬에 나아가고 어지러우면 물러난 인물이었다. 이유는 누구를 섬긴들 내 군주가 아니면 누구를 부린들 내 백성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평화로워도 벼슬에 나아가고 어지러워도 또한 벼슬에 나아간 인물이었다. 공선생께서는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며 오래 머물 만하면 오래 머물고 빨리 떠날 만하면 빨리 떠나셨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옛날의 성인이었다. 나는 아직 실제로 그렇게 실행한 적은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공선생을 따라 비우는 것이다. 공손추가 물었다. 백의와 이윤이 공자와 이렇게도 대등합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아니다.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아직도 공선생 같은 분은 없었다. 공손추가 물었다. 그렇다면 세 성인에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있다. 만약 그분들이 백리의 땅을 얻어 군주 노릇을 한다면 모두 제후들이 조근을 오게 하고 천하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조근이라는 거는요, 아마 그 뭐예요, 문안인사 한다 그러죠. 뭐 그런 얘기겠죠 아마. 자, 그러나 설령 옳지 않은 일을 한 가지만 저지르거나 죄 없는 사람을 하나만 죽인다면 곧바로 천하를 얻게 될 것이라 유혹할지라도 그분들은 모두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분들의 공통점이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아닌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초딩 새끼한테 100만원, 200만원에 휘둘렸던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다리에 반점이 나가지고 괴혈병 때문에 다리에 반점이 나가지고 돈이 궁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지. 시부랄. 자, 공손추가 물었다. 그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제하와 자공과 유약 같은 이들은 지혜가 성인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므로 설령 그들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사사로이 좋아하는 이에게 근거 없이 아첨하는 따위의 일은 하지 않았다. 그때 기억하시죠? 제하는 내가 선생을 관찰해 본 바로는, 요건 이제 선생이라는 거는 공자를 의미하죠. 요임금이나 순임금보다 더 현명하시다라고 했다. 자공은 한나라의 예법을 보면 그 군주의 정치를 알 수 있고 한나라의 음악을 들으면 그 군주의 덕을 알 수 있다. 100세 동안의 군주들을 평가해 본다면 100세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요. 어떤 군주도 이러한 평가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이 생겨난 이래 선생님만한 분은 없었다라고 했다. 공자입니다. 유약은 어떻게 사람의 경우에만 그렇겠느냐. 기린과 땅을 달리는 짐승이, 봉황과 나는 새가, 태산과 둔덕이, 황하나 바다와 작은 길 위의 물 웅덩이 모두 같은 부류이고 보통 사람과 성인 역시 같은 부류이긴 하지만 같은 부류에서 빼어나며 같은 무리들 중에서 우뚝 솟아오르는 존재들이다.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공선생만큼 위대한 분은 없었다라고 했다. 자, 물 좀 마십시다. 좀 기네요. 공손추 편이 지금 읽어보니까 맹자와
맹자에 대한 아첨 그리고 공자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네. 정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런 역에 대한 얘기가 더 많네요. 자, 계속 읽어보죠. 아, 마지막 부분만 한번 한자로 한번 볼까요? 원문으로. 음, 미유 이 뭐냐? 미유 성어 공자야. 자생민이래. 자생민이래. 사람이 산 이래로 공자 같은 분이 없었다. 자, 맹자가 말했다. 무력을 사용하면서 인을 실천하는 인을 어짐을 실천하려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은 패자인데 패자에게는 반드시 큰 나라가 있어야 한다. 패자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사람을 의미하죠. 육아에서는 보통 그렇게 봅니다. 자, 덕으로서 인을 실행하는 자는 왕자이다. 왕자라는 것은 이제 프린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왕할 때 왕자하고 그다음 사람 자자 왕 패자 왕자 할 때 그 왕자입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자, 왕자는 큰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탕왕은 사방 70리의 땅으로 인을 실행했고 문왕은 사방 100리의 땅으로 인을 실천했다. 그러니까 패자라는 사람들은 항상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나라의 땅을 넓히려고만 하는데 공자랑 맹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씨발 그걸. 공자가 살이 더 쪘으니까 아마 공자가 이기지 않았을까요? 어진 정치를 실행하는 이제 왕자들은 이제 땅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백성들을 위해 정치하기 때문에 큰 땅이 필요 없다는 취지에서 하는 말이죠. 무력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사람들이 진심으로서 복종하지 않고 참 좋은 말이네.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한다. 덕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복종하니 70명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복종한 것이 그 예의다. 뭐 예를 들어서요. 젖에다가 그 받침을 지읒으로 쓴 거는 가출소년님의 탐욕 때문입니까? 욕망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일본 서기를 읽을 때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까? 자, 아무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사람당 10,000원씩을 주고 구독자를 10,000명을 늘렸다고 쳐.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돈도 없지만 씨발 그럴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아무튼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돈 받고 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 사실 구독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 의미 없는 숫자라는 거죠. 의미 없는 숫자. 근데 반대로 뻥튀기 하는 사람들, 요즘도 이제 뻥튀기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게임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강의하는 걸 보거나 그래서 이 사람 방송은 내가 재밌겠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송을 계속 꾸준히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돈을 내놔라 그러면 돈을 내놓을 것이고 바지를 벗어라 그러면 바지를 벗겠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마음으로서 복종하는 거겠죠.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패도하고 계속 비교가 될 겁니다. 왕도라는 게. 패도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무력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진심으로써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왕도라는 것은 사람을 진심으로써 위하기 때문에 그 상대가 진심으로써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에 복종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철학은 쉽습니다. 언제나 얘기하지만 철학은 쉬어야 되고 쉽습니다. 어려우면은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시경에서 문왕이 천하를 다스린 것에 대해서 서쪽에서 그리고 동쪽에서 남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한 것은 그것을 말한 것이다. 쉽다고 생각하지. 진짜 쉽잖아요. 영지씨 안녕하세요.
지금 요게 한자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력 힘으로써 이력 복인자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비신복야. 이거는 이제 힘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복종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 사람은 마음으로서 복종한 것이 아니다. 력 부담야. 담자냐 이거 무슨 남 뭔지 모르겠네. 이 덕복 인자 중심 열이 성복야. 아무튼 이제 방금 아까 읽었던 그 마음으로서 복종하는 거 거기에 이제 요 부분입니다. 아 이거 쉽잖아요. 진짜 쉽잖아요. 제 말, 제가 하는 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말들 중에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거 없잖아요. 이 정도면 존나 쉬운 거지. 자, 한자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철학. 저도 잘 모르는데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명자가 말했다. 맹자가 말했다. 어진 정치를 실행하면 영화롭게 되고 어진 정치를 실행하지 않으면 치욕을 당하게 된다. 치욕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어진 정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축축한 것을 싫어하면서도 물이 고이는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맹자가 얘기하는 모든 말들의 논리적 타당성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말이 잘 안 맞는 게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세요.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만일 치욕을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덕을 귀하게 여기고 선비를 존중해 덕을 지닌 현자가 합당한 위치에 있고 지위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합당한 직책에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나라의 내후외환이 없어지거든. 그때 이르러 정치와 형벌을 밝게 시행하면 예속 논쟁이요? 난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상복을 씨발 하루 입든 사흘 입든 1년 입든 3년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살 사람이 살아야지. 자,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다. 시에서 하늘이 흐리고 비 내리기 전에 뽕나무 뿌리 껍질을 벗겨서 창과 문을 단단히 얽어매니 이제 저 아래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업신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준비를 철저히 한단 말이네. 자, 공선생께서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정치의 도를 알았구나.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느냐라고 했다. 이제 나라의 내후외환이 없게 되면 그때 이르러서는 거리낌 없이 즐기고 태만하고 오만해지는데 이것은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재앙과 복은 모두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시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명을 따름으로써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한다고 하고 서의 태갑에서는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으로부터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했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준비 열심히 해라 그런 말입니다. 준비 열심히 해라. 힘들 때도 준비하고 평온할 때도 준비하고 항상 준비해라. 항상 열심히 정치해라. 그런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은 말이지. 자, 맹자가 말했다. 현자를 존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해서 덕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합당한 지위에 있게 되면 천하의 선비가 모두 기뻐하며 그 나라의 조정에서 벼슬하기를 원할 것이다. 시장에서 점포세만을 거두고 물건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법에 의거해 단속만 하고 점포세를 받지 않으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나라의 시장에서 장사하기를 원할 것이다. 장사치들이 좋아하겠네. 세관에서 감시만 하고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천하의 여행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나라의 길로 다니기를 원할 것이다. 농사짓는 사람에게 조법을 적용하고 따로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천하의 농부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나라의 땅에서 농사짓기를 원할 것이다. 조법이라는 것은 정전제에 따른 그 세법이랍니다. 거주지에 대해 인두세와 공한지세를 거두지 않으면 요건 뭐 제도 이름이겠죠. 세법 이름이겠죠. 천하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인도세라는 거는요, 사람 머리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 예를 들면 3명 있으면 3명분의 세금을 내는 거. 청나라 때 중국이 인두세를 없앴죠. 그래서 인구가 엄청 늡니다. 강희제 때. 옹정제인가? 공한지세라는 건요, 집둘레 땅에 뽕나무를 심지 않고 묵히는 가구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이라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집둘레에다가 이제 뽕나무 심어가지고 그걸로 길 삶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결국에는 나라에 들어오는 그 비단이란 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분의,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에 대한 벌금 같은 형식인가 보다. 자, 진실로 이 5가지를 잘 시행한다면 이웃 나라 백성들이 그 군주를 마치 부모처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자식들을 거느리고 그들의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성공한 경우가 없다.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 사람은 하늘이 내린 관리이다. 이렇게 되고서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맹자의 시대에 필요한 덕으로서 하는 정치죠. 왕도로서 하는 정치인 거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왕의 도로서 하는 정치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좀 많이 다르겠죠, 그죠? 그 부동산 투기하는 새끼들은 증여세나 상속세나 뭐 이런 걸 없애달라고 얘기할 거고, 부동산 특별법인가? 종부세를 없애달라 그럴 거고, 재산이 많은 새끼들은 상속세를 없애달라 그럴 것이고, 아무튼 뭐 그렇겠지. 상무는 몰라.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물어보세요. 자, 요게 원문이 마지막 부분 원문이 즉 무적 천하자 천리야 천하가 내린 관리다. 하늘이 내린 관리다. 나 이거 하늘이 내린 관리라 그래서 뭔가 좀 어색하고 찾아봤는데 진짜 하늘이 내린 관리네. 연이 부왕자 미지 유야. 이렇게 하고도 왕이 못된 사람은 아직 없었다. 자, 맹자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맹자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 세월호 가지고 그만 우려 처먹으라고 하는 십새끼들을 보면 그런 십새끼들을 보면 아마 모르겠다. 씨발 말하기도 더럽다. 말하지 맙시다. 자, 선왕들에게는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였다.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를 실천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유교는 변질 안 됐어요. 그 당학 어린이는 중학생이니까 중학교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누군가를 예를 들면 내가 불쌍하게 여겨요. 예를 들면 돈 없는 사람, 아니면 뭐 사실 내가 돈이 없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날 불쌍하게 여겨야 되나 씨발.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불쌍하게 여긴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걸 동정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를 외면하지 못하니까 그게 불쌍하고 혹은 그걸 측은하게 여기니까 그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다. 만약 지금 어떤 사람이 문득 한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개깜짝 놀라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기 위해서가 아니고 마을 사람과 친구들로부터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며 어린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싫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근데 요즘은 아까 그 얘기한 그 십새끼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씨발 모르겠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인간 새끼가 아닌 거죠.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인간 새끼가 아닌 겁니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양지심이 없다면 인간 새끼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시비지심이 없다면 인간 새끼가 아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고
어진 마음, 어짐의 단서이고,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이며,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 여기 바로 인의의 지죠, 그죠? 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걸 보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7정 논쟁할 때 그 사단입니다. 자, 네 가지 단서를 갖고 있는 것은 그가 사지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사지는 팔다리죠, 그죠? 당연하단 겁니다. 이 네 가지 단서를 갖고 있는데도 자신은 선을 실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러니까 사단을 갖고 있는데도 자기는 선을 실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고, 자기의 군주는 선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군주를 해치는 자이다. 앞뒤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릇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네 가지 단서를 모두 확대시켜 가득 차게 할 줄 알면 마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샘이 쏟아나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진다. 진실로 그것을 확대시켜 가득 차게 할 수 있으면 천하라도 보존할 수 있고, 만일 확대시켜 가득 차게 하지 않으면 부모조차도 부양할 수가 없다. 요걸 이제 사단이라 그러는데,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요 네 가지인데요. 그 맹자는 여기 대해서 요거가 없으면 인간 새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유시관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측은지심이 없는 놈은 비인야 사람 새끼가 아니다. 수호지심이 없는 놈은 비인야 사람 새끼가 아니다. 무사양지심 비인야, 무시비지심 비인야, 아무튼 이게 없는 새끼들은 다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직설적으로 정말로 욕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 이제 꾸준히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꾸준히 정말 이제 계속 뭔가 나를 때려주세요라고 어그로를 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 라고 해서 상종하지 않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유명한 사단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아니요, 맹자에서 흉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좀 과장된 얘기예요. 많이 과장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영진 어린이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니까 그 대학교 2학년 나이에 맞게 남의 말을 들은 걸로써 네 학문으로 삼지 말고 네가 직접 읽고 네가 직접 분석해서 네 학문으로서 삼으세요. 알겠죠? 남의 말을 흘려 들어가지고 그걸 자기 말처럼 하는 거는 아주 못된 거야. 사람 새끼가 아니지. 알겠지? 자, 인을 행하라. 그거는 수호지심이 없는 거야.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괜히 그걸 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했을까? 십새끼들. 자, 다음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정희씨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어찌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않겠느냐. 그러나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해치지 못할까 걱정하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해칠까 걱정한다. 그러니까 화살 만드는 사람은 어쨌건 화살이 사람을 죽게 되니까 혹시 이게 못 죽이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거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이제 그 뭐예요, 갑옷이 혹시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이 갑옷 결함 때문에 죽지 않을까로 걱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군에 납품하는 개새끼들은 어떻게 하면 원가 절감을 못할까 하고 걱정하는 거니까 그 새끼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네. 그거는 시비지심이 없는 거지. 시발놈들. 시비지심이 없으니까 시발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선 무당과 관을 짜는 목수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선택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자께서 인에 머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어짐에 머무는 것이 좋다, 스스로 선택함에 어짐에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혜롭다고 하겠느냐라고 했다. 인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높은 벼슬이고 사람의 편안한 집이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도 않는데 어질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어질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예가 없고 의가 없으면 남에게 불임을 당한다. 남에게 불임을 당하면서도 불임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활을 만드는 사람이 활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다. 만일 부끄러워한다면 어짐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어짐을 행하는 사람은 활 쏘게 하는 사람과 같다. 활을 쏘는 사람은 먼저 몸을 바르게 한 후에 활을 쏜다. 설령 발사에서 명중하지 못해도 자기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이켜 반성할 뿐이다.
어지러야 됩니다. 그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중에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분이 많겠죠. 자, 맹자가 말했다. 자로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 이름입니다. 공자의 제자죠. 이 사람 진짜 적갈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자, 남들이 그에게 잘못이 있음을 일러주면 기뻐하였다. 우임금은 선한 말을 들으면 절을 하였다. 위대한 순임금은 또 그들보다 더 뛰어나서 선한 일을 남들과 함께해서 자신의 사사로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받아들이려 선행을 실천했다. 농사짓고 질그릇을 굽고 물고기를 잡을 때부터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행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에게 다른 사람이 선행을 실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자, 계속 읽어보죠. 맹자가 말했다. 백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벗이 아니면 사귀지 않았다. 또 악인의 조정에서 나쁜 사람의 조정에서 벼슬 하지 않았고 악인과 더불어 말을 나누지 않았다. 악인의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악인과 더불어 말을 나누는 것을 마치 조정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조정에서 들어갈 때 쓰는 관을 쓴 채 진흙탕이나 숯구덩이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겼다. 이처럼 악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미루어 생각하기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쓴 관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며 마치 자신이 더럽혀질 듯이 여겼다. 그러므로 배록 제후들이 초빙이 그를 훌륭하게 서서 보내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은 제후에게 나아가는 것을 떳떳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 사람입니다. 노나라 대부였던 유하해는 더러운 군주라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작은 관직이라도 관직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관직에 나아가서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도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 군주에게 버림받아 기용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았고 공공한 상황에 처해도 근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가 아무리 네 옆에서 옷을 벗고 알몸을 드러내는 무례한 짓을 한들 네가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태연자약하게 남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았고 남이 끌어당겨서 만류하면 머물렀다. 남이 끌어당기며 만류하며 머물렀던 까닭은 떠나가는 것을 떳떳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누구의 태도가 좋아 보이세요? 자, 맹자가 말했다. 백인은 마음이 좁고 유하에는 공경스럽지 못했다. 마음이 좁고 공경스럽지 못한 것을 군자는 따르지 않는다. 백이와 유하에는 둘 다 자기의 그게 있는 거죠. 자기의 도덕적 원칙들이 있는데 맹자가 생각하기에는 백이도 뭔가 모자란 점이 있고 유하에도 뭔가 모자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자 본인이 생각하는 도덕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요 사람들을 반면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요 문장 내용이겠죠. 그렇답니다. 너무 외골수면 안 좋잖아요. 너무 외골수라도 안 좋고요. 별로고요. 그리고 너무 유연해도 좋지 않고요. 그 중간 지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된다는 말이지 뭐. 그치?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보기에 니들은 안 맞는다는 건데 이거는 나중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적은 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을 한번 맞춰보라는 의미에서 썼다고 하는 게 맞겠죠. 이걸 그냥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냥 이제 맹자가 이제 백이하고 유하이가 싫어서 이런 문장을 적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되게 편협한 해석인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놀랍게도 공순추 상입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근데. 자, 아이고. 철학산 책 재밌죠? 쉽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말 중에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일단 공손추 상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양해왕 상하고 양해왕 하에서는
왕에게 주로 이제 왕의 입장에서 혹은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공손추 편에서는 성인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성인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실제 정치에 관한 이야기고 여기서는 공손추 편에서는 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공손추 하도 그런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세뇌가 아니잖아요. 진짜 쉽잖아. 네, 나 이렇게 쉽게 씨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어디에요? 그 유튜브에다 맹자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저씨 아줌마들 그다음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맹자는 이런 것이다. 맹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들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나? 쉽게 하죠. 철학이라는 건. 자, 공손추 하 읽어봅시다. 일단 영상을 끊죠.